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S백화점 VIP 행사장. 명품 드레스와 고급 액세서리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로 수수한 옷차림에 낡은 가죽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 조용히 걸어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바로 김미연 씨였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그녀를 알아본 고등학교 동창 혜진, 서현,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세 사람은 미연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니? 초대장은 있긴 해? 설마 초대받은 사람 따라온 거 아니지? 이 행사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가방 봐. 나 중학생 때 엄마가 저런 거 들고 다니셨어. 그들은 대놓고 웃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미연 씨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순간 백화점 사장 강태우가 행사장으로 들어섰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미연 씨에게 다가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모님 오셨군요. 투자자 미팅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놀란 동창들은 말을 잃은 채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이 행사의 중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김미연은 백화점 VIP 초대장에 적힌 일시와 장소를 여러 번 확인한 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녀는 그 옷을 꿰매고 다림질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가죽 핸드백은 과거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손잡이는 낡았고 바닥은 닳았지만 그녀는 그 가방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하나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행사장 입구에 선 그녀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얼굴,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정돈한 머리, 주름진 손등. 거기엔 젊은 날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시간 앞에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는 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찬란한 빛은 천장을 가득 메우며 반짝였고 반사된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일렁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도 잔잔하게 퍼지는 듯 했습니다. 행사장 안은 화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고급 드레스와 구두,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치장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속을 가볍게 떠다녔습니다. 조명이 반사된 유리창과 거울은 그 화려함을 몇 배로 부풀려 마치 하나의 무대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에 조용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누군가는 흘끗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림은 주변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걸음엔 조심스러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하나의 상징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굴곡을 지나 다시 걷기 시작한 새로운 길의 출발선. 그 출발선에 선 그녀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에 맞춰 그녀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 속에는 외로움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낸 시간들이 고요히 그녀의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중앙을 천천히 지나가던 김미연은 어디선가 익숙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레 향한 곳에는 반짝이는 액세서리와 세련된 드레스를 입은 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그들 사이에서 김미연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냈던 혜진, 서연, 그리고 지은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한눈에 봐도 잘 살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잡지 속 인물처럼 완벽하게 꾸며진 모습은 이 행사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나름의 세월이 느껴졌지만 철저히 관리된 외모 속엔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김미연은 수수한 외모와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 낡은 가죽 핸드백이라는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장면이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김미연은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 인사를 하려다 세 사람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이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미연의 코트 소매 끝에서부터 손에 든 낡은 가방, 메이크업 기 없는 얼굴까지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반가움이 아닌 판단이었고 친근함보다는 거리감이 앞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미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순간적으로 시선을 교환하더니 천천히 어깨를 맞대며 고개를 숙이고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 미연이 아니야? 저런 차림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옷 입은 거 좀 봐.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아. 완전 촌스러워. 저런 것도 가방이라고 들고 올 정도면 설마 명품 행사인지도 모르고 온 거 아니야? 그들의 웃음은 작았지만 미연의 귀에는 충분히 들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조용한 행사장 안 그들의 목소리는 작은 파문처럼 번졌고 주변의 시선 몇 개가 은근히 미연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익숙한 틀에서 벗어난 존재를 불편해하는 얄팍한 자신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지은은 마치 무대 위에 선 사람처럼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 여기 누가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놀랍다. 이런 자리에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러게 설마 누가 잘못 부른 건가? 셋은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킥킥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미연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속상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시선에 조금 씁쓸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예전 같으면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외면이 아닌 살아낸 날들의 무게로 지금을 견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다시 잔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며 미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했고 그녀를 모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오히려 미연에게 더 명확한 경계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담담하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괜찮아. 이제 그녀는 그런 말들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행사장 안에 음악이 조금 더 밝아졌고 멀리서 무대 정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자 사람들은 점차 중앙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공간은 자연스럽게 재정비되었습니다. 김미연은 자리에서 물러나며
조용히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듯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엔 허튼 꾸밈은 없었지만 오래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지켜온 품이었습니다. 행사장 중앙에서 마주친 동창들은 여전히 화려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품 드레스의 소재를 과장되게 정리하거나 손목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과시하듯 흔들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명 아래 그들의 장신구는 눈이 부실 만큼 반짝였고 손끝과 어깨의 작은 움직임조차도 누군가의 시선을 끌기 위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김미연은 그런 장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혜진은 늘 새 것을 자랑했고 서연은 사람들의 반응을 즐겼으며 지은은 흐릿한 미소 속에 뾰족한 말들을 감춰두는 인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말없이 자신들의 성공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컬러가 유행이라서 혜진이 드레스 치맛자락을 부드럽게 쓸며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지난달 파리 출장 때 샀어. 예약 없으면 구경도 못해?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미연의 발끝을 바라보다 샴페인 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미연아, 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이거 초대장 없으면 못 들어오는 행사잖아. 그 질문 속에는 분명한 불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이라기보다 어디선가 따라 들어온 듯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듯 했습니다. 김미연은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며 세 사람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말투는 예전보다 훨씬 거침없었습니다. 그냥 좀 관계가 있어서 온 거야.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설명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발로 이 자리에 왔다는 당당함과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관계, 혜진이 되물었지만 미연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이어지는 걸 막기라도 하듯 시선을 행사장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고개를 젖히고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 그 조롱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새 동창은 약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묘하게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연의 말에는 설명도 해명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샴페인 잔의 입구를 문질렀고 서연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처음보다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무언가 놓쳤다는 느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연은 다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히 신경 쓰지 마, 너희한텐. 안 익숙한 일일 수 있으니까.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여유로운 거리감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같은 교복을 입고 함께 웃던 친구들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세계의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을 먼저 만든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도 미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트 자락을 가볍게 여미고 몸을 돌렸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당당해 보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조용히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 명품 드레스가 스치는 부드러운 마찰음. 그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은 듯 했습니다. 행사장의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마치 무대 조명이 꺼지고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 순간처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소란스럽던 대화와 웃음소리, 가벼운 발걸음조차 잠시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을 따라 모두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곳엔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짙은 회색 슈트를 입은 그는 주변의 조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또렷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시선을 자연스럽게 모으는 침착한 걸음. 그는 S백화점의 사장 강태호였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행사장 직원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트레이가 곧게 들렸고 입가에는 경직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몇몇 직원은 자세를 고쳐잡으며 발소리를 줄였고 담당 매니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조용히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도미노처럼 퍼져나가며 행사장 전체의 긴장감이 미세하게 높아졌습니다. 강태우는 그런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는 듯 누구와도 시선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단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는 사람처럼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김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사장 중심부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한 여인.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낡은 가죽 핸드백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던 그녀에게 백화점 사장의 눈빛이 정확히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의아한 얼굴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 그가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 수수한 여인이라는 것. 강태우는 멈추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주저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도 계산도 없었고 오히려 예의를 지키는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이제야 인식했고 작은 술렁임이 주변에 퍼져나갔습니다. 아까까지 미연을 둘러싸고 있던 동창들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놀람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당혹스러움이 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벼운 대화와 조롱으로 흘러가던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색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사장이 누구한테 가는 거지? 저 사람, 아까 조용히 있던 분 아니야? 뭔가 있는 건가 봐. 강태우는 미연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가볍게 모아졌고 눈빛에는 공손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행사장 안의 모든 조명보다 그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듯 조용히 몸을 돌려 그녀를 안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미연의 존재가 행사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낡은 가방이나 수수한 옷차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처음으로 궁금해했습니다. 행사장의 조용함은 곧 새로운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미연과 강태호를 향해 있었고 그녀가 걸음을 옮기자 마치 무대 위의 조명이 그를 따라 움직이듯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 속에서 김미연은 흔들림 없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강태호 사장은 김미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정중함이 담겨 있었고 손끝에서 어깨선까지 이어지는 동작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화점 전체를 총괄하는 이곳의 최고 책임자가 많은 고객과 협력사를 상대하는 바쁜 인물이 그 모든 시선을 감수한 채 눈앞의 한 여인에게 극진한 예를 표한 것입니다. 그 순간 조용하던 행사장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여전히 찬란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두 사람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김미연은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 없이 조용히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흐트러짐 없이 차분했고 오히려 주변이 더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태호 사장은 곧 말을 이었습니다. 김 사모님 오셨군요. 투자자 미팅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공적인 업무에 익숙한 이의 담백한 어조였지만 그 속엔 분명 존경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투자자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수식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담백함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애써 평범한 손님으로 여기려 했던 이들의 얼굴에 의심과 충격이 번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말을 들은 혜진, 서연, 지은. 그들의 얼굴은 말없이 굳어졌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앙다물었고 서연은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눈동자의 흔들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연의 초대 여부를 묻고 낡은 가방과 베이지 코트를 비웃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미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님을 뜻했고 김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그녀가 이 공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그동안 이름만 들었던 VIP 고객? 혹은 백화점 지분을 가진 유력 투자자 중 한 명? 아니면 그 이상? 각자의 생각은 분주하게 오갔고 그 속도와 반비례하게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엔 미묘한 여유가 있었고 사장과 나란히 걷기 시작한 그녀의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겉모습이나 치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품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세 사람은 어색한 정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움직임이 반복되었고 결국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제껏 알던 미연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히려 그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미연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단단했고 오히려 중심을 향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진짜 주인공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백화점 VIP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과장된 장식 없이 단지 태도 하나로 공간의 흐름을 바꾸는 장면.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얼굴을 붉히며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뒷모습만을 지켜보았던 순간. 그 반전의 인사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권위였고 실체였고 어떤 이들에겐 작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김미연은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삶이 쉽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는 너무 갑작스러웠고 남겨진 것은 아이와 쌓여가는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슬퍼할 틈도 없이 그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발을 들인 곳이 바로 동네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녀가 맡은 자리는 작고 낡은 천막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물건을 떼어다 팔기 시작했고 날씨에 따라 장사가 안 되는 날은 한 푼도 못 벌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새벽부터 나와 천을 깔고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어제보다 1,000원 싸요. 손님이 흥정하면 맞춰주고 팔리지 않으면 새벽 시장에 나가 다른 품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무엇이 잘 팔리는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어떤 품목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팔리는 물건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먼저 준비된 물건을 찾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조금씩 거래처도 늘었고 이익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나왔던 한 손님이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도 팔던데 사장님도 그런 거 해봐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그녀에게 낯선 세계였습니다. 처음엔 컴퓨터도 없었고 휴대폰도 오래된 기종이라 화면 터치가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중고 노트북을 구입하고 야간에 컴퓨터 학원도 다녔습니다. 자판 하나하나를 익히고 상품 등록법을 외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국 첫 온라인 상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주문이 한 달에 서너 건이었지만 그녀는 포장할 때마다 감사 인사를 손글씨로 적어 넣었습니다.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따뜻함이 전해졌는지 리뷰가 하나둘 늘기 시작했고 단골 고객도 생겼습니다. 물건이 팔릴수록 그녀는 재고 관리를 체계화했고 거래처를 재조정하며 품질과 단가를 맞춰 나갔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다져온 감각이 온라인에서도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확한 제품 사진, 정확한 설명, 빠른 응대. 그녀는 대기업보다도 더 세심한 운영을 했습니다. 2년 후 그녀의 온라인 상점은 월 수천 건의 주문을 처리하는 중형 규모의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2명을 채용했고 작은 창고를 임대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여전히 시장 물류도 함께 병행했지만 그녀의 핵심은 이제 온라인 도매였습니다. 작은 소매상들이 그녀에게서 물건을 떼가고 지방 상점들도 그녀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과정이 늘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택배 사고로 재고 손실이 나기도 했고 악성 고객 리뷰로 마음고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상품으로, 서비스로 정직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결국 숫자로 보답받았습니다. 몇 년 뒤 유통 대기업에서 협력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녀는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지분과 조건을 협상해 마침내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그로 인해 자산이 몇 배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미연은 단순한 소상공인이 아니라 S백화점 명품관 지분의 30%를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명품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브랜드의 흐름과 유통 구조는 철저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사치보다 본질과 흐름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이들이 그녀의 진짜 위치를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미연은 한 번도 누군가를 밟고 올라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지키고 고객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길의 끝에 지금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그녀의 눈빛과 행동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열기는 여전했지만 그 중심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미연이 백화점 사장의 안내를 받아 자리를 옮긴 뒤 남겨진 동창들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단지 예상 밖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혜진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영과 지은도 눈빛을 교환하더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주저함을 담고 김미연이 다시 자리로 돌아온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포착하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와 어색함, 그리고 어딘가 불편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과 조롱으로 던졌던 말들이 이제는 돌아올까 두려운 화살처럼 마음에 걸린 듯 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좀 실수했어. 괜히 오랜만에 봐서 놀라고 반가워서 말이 좀 거칠었나 봐. 그래도 옛날 생각나지 않니? 우리 고3 때 운동장에서 도시락 나눠 먹던 거. 그들은 그렇게 조심스레 말꼬리를 내리며 옛 추억이라는 이름 아래 다가가려 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모든 걸 되돌려줄 수 있다는 듯 과거를 꺼내 현재의 틈을 메우려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조심스럽고도 계산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낯설음을 덮으려는 손짓이었습니다. 김미연은 조용히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과거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반갑고 정겨운 듯 보이지만 동시에 아주 조용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잡았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어깨를 툭 치거나 허물없이 웃으며 등을 내어주는 제스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연은 더 이상 친구들의 시선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엔 그들이 중심이고 자신이 주변이라 여겼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위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고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백함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했고 기억하지만 예전처럼 허물없이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동창들은 그제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미연이 지금 누구인지보다 그동안 자신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는지가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접촉이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미연은 여전히 수수했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작아짐이나 움츠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유였고 품이었으며 시간과 경험이 만든 결입니다. 행사장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다시 부딪히고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 김미연이 뿜어내는 공기는 여전히 따뜻하고 독립적인 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친구들의 무리에 섞이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는 그녀에게 더 잘 어울리는 자리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김미연은 가방에서 조용히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창들 앞으로 내민 그 명함은 단정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었고 이름 옆에는 작은 회사 로고와 함께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해. 말투는 여유 있었고 억지로 친절하게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 말을 한 사람이 남기는 깔끔하고 절제된 인사였습니다. 그 말 뒤에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명함은 한 장이었고 손은 단 한 번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리 속에 끼어 앉지 않았고 남아있는 자리도 굳이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뒷말을 남기지도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베이지색 코트 아래로 차분하게 정리된 걸음이 이어졌고 마치 오래전부터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남겨진 동창들은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녀에게 궁금했던 건 그녀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그녀가 자신들과 얼마나 달라졌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차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명함을 받은 손을 허공에 둔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고 지은은 다시 잔을 들여다보았지만 이미 샴페인은 식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가볍게 조롱하고 또 그 조롱을 덮기 위해 손을 내밀었던 그들이 지금은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같은 시간을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복도, 같은 교실 안에서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과거 안에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위치에 단단히 자리 잡은 사람으로 현재를 주도하며 살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인식 하나가 동창들의 마음에 조용한 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거리는 단순히 연락을 끊고 말았던 시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던 시선, 미소 뒤에 숨겨졌던 조롱, 그리고 바뀐 태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절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말은 어쩌면 친절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한 줄의 구분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선을 넘어오기 위해선 이제 다시 노력해야 하는 쪽이 그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가볍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지만 묵직했고 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삶의 무게는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았고 과거의 기억에만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명함 한 장은 동창들에게 있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서로 다른 위치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그 안에는 같이 지냈던 시간과 지금의 거리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행사장 바깥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은 여전히 동창들의 눈앞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돌아선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많은 말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기억 속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를 살아가며 자신만의 무게와 자리를 가진 누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를 더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사장의 조명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고급 향수가 엷게 퍼지는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눈빛으로 가치를 측정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김미연의 모습은 그 어떤 장식보다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행사장의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앞세우지 않아도, 마이크를 들지 않아도 이미 중심은 그녀에게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디자이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대화 속엔 불필요한 과시도 불안한 끼어듦도 없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그녀와의 대화를 편안해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호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료를 보여주며 그녀의 의견을 구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미연에게 다가와 새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제안을 유심히 들으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고 말투는 단정했으며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품격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수수함 속에서 진짜 힘이 무엇인지, 진짜 품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도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중심을 끌어당기는 존재. 그 자리는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경험,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모든 길이 그녀를 중심으로 나뉘는 듯 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 나누는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고 그녀와 눈을 마주친 사람은 단박에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김미연은 자신이 만든 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워진 공간처럼 누구나 다가올 수 있도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품위와 여유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을 드러내지 않고 존재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평가 속에 있었던 여인이 이제는 평가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 이유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를 조용히 궁금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가 무대 위로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미연은 말없이 중심이 되었고 그 누구도 그 위치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백화점 임원과 디자이너, 협력사 대표들이 그녀의 곁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김미연은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전하며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고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여인이 그 어떤 브랜드보다 값진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미연은 진짜 의미의 무대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 비추는 중심, 장식이 아닌 품격으로 빛나는 중심,
그리고 오랜 여정을 견뎌낸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에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김미연의 뒷모습이 행사장 한켠으로 사라졌을 때 동창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샴페인 잔은 테이블마다 반쯤 비워져 있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어느 것 하나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웃으며 수다를 떨던 입은 굳게 다물렸고 드레스의 주름을 고르던 손도 제자리를 잃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혜진은 멍하니 명품 부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고 지은은 손거울을 꺼냈다가 다시 조용히 넣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생각이 깊어지고 있다는 건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태껏 성공이라는 단어를 외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더 비싼 옷, 더 유명한 브랜드, 더 넓은 아파트와 더 비싼 차. 그 모든 것이 가진 사람의 증표라고 믿었고 그것이 곧 우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그 믿음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김미연은 어떤 장식도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박한 코트, 낡은 가방, 화려하지 않은 말투. 그러나 그녀는 단 한마디로 사람들의 반응을 바꾸었고 그 자리의 공기를 바꾸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도 모두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그 여운은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부자라서가 아니라 걸어온 여정과 태도, 사람을 대하는 품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걸 세 사람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돌아보았습니다. 행사장 한가운데에서 디자이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미연의 모습, 조용하지만 중심이 되었던 그 존재감. 그 누구도 그녀를 꾸미려 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가볍게 보지 않았던 순간 혜진은 한숨처럼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우린 겉만 보고 판단했나 봐. 말은 작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부럽다. 저렇게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게.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그냥 좀 부끄러워졌어. 내가 했던 말들이.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려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진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김미연의 태도를 통해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감을 넘은 고요한 당당함, 보여주지 않아도 드러나는 무게감. 그것은 브랜드도 학벌도 외모도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백화점 VIP 행사는 많은 이들에게 그저 한 번의 사교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된 날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명품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와 신념이 만든다는 것을. 행사장 바깥은 어느새 어둑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고 음악도 한결 잦아들었습니다. 혜진, 서연, 지은은 조용히 앉은 채 김미연이 건넨 명함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그 종이 조각은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지난 날의 오만함과 좁은 시야를 일깨워주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흉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길은 그만의 것이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게 이 공간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